수명과 노화는 몸속 효소가 결정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소를 손쉽게 섭취할 수 있을까? 바로 발효 음식, 그 중에서도 천연식초를 먹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효소가 중요하다는 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화 흡수를 돕고 혈액을 정화시키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돕는 등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효소가 부족해지면 세포들은 활동을 멈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의 몸에는 과거와 다른 식습관으로 인해 효소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몸에 효소를 쉽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식초를 마시는 겁니다. 천연식초는 그 효능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무려 3회나 수상한 인류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저도 하루에 2번 정도 에삽이라고 부르죠. 사과식초인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고 있는데요. 샐러드나 무침 등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피곤함도 덜하고 면역력도 좋아진 것 같아 몇 년째 꾸준히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진 천연식초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천연식초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천연식초 장인이죠. 전통식초 제조 방식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식초박물관 관장 구관모의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입니다. 저자도 한때는 각종 염증과 강경변에 시달리며 삶의 희망을 놓았던 환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를 병마에서 살려준 것이 바로 천연식초라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 몸의 질병과 노화를 막는 천연식초의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원리와 효능을 설명하고 천연식초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연식초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길래 노벨상을 3번이나 받았는지 그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관모의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노벨상으로 입증된 항암 효과. 천연식초는 그 효능에 대한 연구로 3회나 노벨상을 수상한 건강식품이다. 처음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1945년이다. 핀란드의 아르투리 바르타넨 박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식초 속에 함유된 오기자로 초산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그 다음은 1953년이다. 영국의 한스 크레부스 박사와 미국의 프리츠 리프먼 박사는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 산소 이용률을 높여 젖산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마지막은 1964년이다. 미국의 콘라트 블로우 박사와 독일의 페오도르 린넨 박사는 식초 속에 함유된 초산 성분이 현대 문명병의 원흉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준다고 발표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구연산이 노화의 원흉인 젖산을 제거한다. 3가지 연구 중 자세히 소개해야 할 것은 2번째인 크레부스 박사와 리프먼 박사의 연구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해서 피로하거나 약, 주사, 술, 담배, 가공식품 등으로 장기에 부담을 주면 노화를 앞당기는 젖산이 생긴다. 젖산은 생리적 중간 대사산물로 심한 운동을 할 때나 저산소 환경에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할 때 생기는 피로 물질이다. 젖산이 몸에 많이 쌓이면 병이 생기고 결국 죽음이라는 길을 밟게 된다. 그런데 크레부스 박사와 리프먼 박사는 젖산의 피해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물질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다. 식초가 병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들은 처음에 세균 배양액 속에 식초를 조금 탔더니 세균이 왕성하게 증식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과정을 자세히 관찰한 즉 식초를 넣자마자 산소 소비량과 탄산가스 배출량이 증가해서 세균이 무럭무럭 자라고 번식했다. 이들은 산소를 흡수하는 우리 몸에도 식초를 투여하면 같은 현상이 일어나 세포가 무럭무럭 자라고 번식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를 실험으로 입증해내었다. 그전까지 인류는 인체가 섭취한 영양분이 체내 어디에서 연소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체온을 조절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크레부스 박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것을 해명한 것이다. 크레부스 박사에 의하면 인체가 음식물로 섭취한 포도당은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합작하여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살아간다고 한다. 그 과정 중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연소하다가 남은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온갖 질병이 발생한다. 암을 비롯한 각종 문명병은 모두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즉 산소가 부족해 영양분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고 그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식초가 산소 공급을 증대하고 탄산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니 건강에 얼마나 큰 공로자인가. 만일 식초가 산삼과 같이 희귀하다면 식초 한 병에 산삼 10,000뿌리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크레부스 박사는 수많은 실험 끝에 드디어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 그리고 그의 연구 업적은 노벨상으로 입증되었다. 피로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젖산을 체내에서 빨리 처분하려면 오기자루초산, 구연산, 초산을 먹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함유한 식초는 매우 뛰어난 피로회복제이며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숨은 공원자다. 독특한 신맛을 지닌 식초는 실제로 피로회복제로서의 효능이 커서 과거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땀을 흘린 다음 새콤한 천연식초를 마시면 신기하게 피로가 가신다. 식초는 값싼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인류 최고의 건강식품이며 발효공학의 진수다.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깊은 산속에 묻혀있는 산삼과 같이 희귀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인 곳, 즉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고 값이 싸거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숨어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장수약을 구하지 못하고 단명하고 만 것이다. 불로장수약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암은 산소 부족이 원인. 아무리 공기 좋은 곳에 살아도 운동하지 않으면 몸 안에 60조 개나 되는 세포 깊숙이 산소가 스며들지 못한다. 산소는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영양 공급보다 훨씬 중요하다. 지금 당장 몇 분 동안 숨을 멈추어 보라. 바로 산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암은 체내에서 산소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 결과 발생하는 질병이다. 물론 암뿐만 아니라 만성 퇴행성 질환 대부분이 산소 부족에 의한 질병에 해당한다. 암 발생의 산소 부족설을 주장한 사람으로는 독일의 생화학자이자 암 발생설로 193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하인리 바르부르크 박사가 있다. 그는 암세포의 발생은 산소 부족이 원인이라며 다음과 같이 단정을 지었다. 암세포의 발생은 확실히 산소 부족 때문이다. 산소로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체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모든 세포가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동물의 체세포는 산소가 공급되는 평시에는 산소를 활용하는 이와 작용을 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는 산소를 활용하지 않는 해당 작용을 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유산소 생활에서 무산소 생활을 하는 것인데 해당 작용을 할 때 변화된 세포의 핵의 구조를 보면 암세포 핵의 구조와 일치한다. 이 밖에 캐나다 몬트리올 의학부의 셀리에 교수 또한 암과 산소 부족의 상하관계를 설명하는 스트레스 학설을 발표한 바 있다. 혈관을 가볍게 묶어 생체 장기에 들어오는 혈액의 양을 줄이면 그 장기에 병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뿐만 아니라 산소 운반체인 헤모글로빈의 공급량이 줄어들어 전신에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르면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해 발생하는 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문명병을 앓는 모든 사람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증에 빠지게 된다.
만병일원론, 즉 모든 병이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긴다고 주장하는 세계적인 병리학자인 노구치 히데오 박사 또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일반적으로 체내의 산소 부족으로 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학계 정설이다. 건강할 때는 체내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해 약간의 산소 부족증이 발생해도 정상세포의 유전자는 손상을 입지 않는다. 손상을 입더라도 인체의 자연 치유력으로 바로 정상으로 복원된다. 그러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암물질이 외부에서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거나 체내에 넘치게 많이 생성되면 문제가 생긴다. 인체는 이들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 유전자의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면 암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외부에서 생긴 발암 인자보다 음식물 소화 과정 중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발암 물질이다. 체내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노폐물을 적게 분해 배설하여 문제가 없지만 인체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러한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암 물질이 쌓이게 된다. 만가지병은 한 가지 원인에서 발생한다. 그 원인은 바로 산소 부족이다. 최고의 효소를 공급하는 천연식초. 소화효소의 역할은 외부에서 보충받은 식품효소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품효소는 다양한 발효음식을 만들 때 활용하는 효소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식품효소를 음식을 통해 섭취할 경우 소화효소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식품효소는 기본적으로 각종 동식물에 의해 생성되어 인간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섭취하게 된다. 우리가 식초와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효소는 전부 식품효소라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식물의 효소로 술을 빚었고 식초, 된장, 김치, 젓갈, 식혜나 엿을 만들어서 효소를 잘 이용해왔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100세 평생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의 효소를 스스로 생성해낼 수 없다. 대략 3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효소 생성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재충전이 필요하다. 몸의 효소를 비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열을 가할 경우 쉽게 파괴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효소는 말리거나 얼려도 죽지 않지만 열에 약하다. 효소는 30에서 35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60도에서 기능이 정지되며 끓이면 사멸되므로 전통 발효식품은 가급적 끓이지 말고 먹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화식에 익숙해진 현대인은 특히 외부로부터의 효소 섭취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만성적인 효소 부족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현대인들에게 효소 결핍증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효소가 가장 풍부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발효 음식이다. 이것이 우리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발효식품을 물려준 이유다. 생명의 원천인 효소를 절약하고 저축하는 길은 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을 먹는 것이다. 발효란 무엇일까? 발효는 균의 마술이다. 식물이나 동물의 유기물 속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등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 분해된다는 것은 균에 의해 잘게 쪼개진다는 이야기다. 그 잘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것이 곧 발효의 마법이다. 발효는 유익균에 의해 일어나는데 유익균은 발효 과정에서 무한대로 증식한다. 천연식초 한 숟가락에 함유된 유익균은 밀이나 현미 한 가마니에 들어있는 유익균의 양과 같다. 이처럼 엄청나게 늘어난 유익균은 사람 몸 안에 들어가 3천여 종의 효소를 만들어낸다. 식물이나 곡물을 발효시키면 효소가 수천 수만 배로 늘어난다. 가령 콩을 발효시키면 효소 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된장 청국장은 과식해도 쉽게 소화가 된다. 반대로 고기를 그대로 놔두면 부패균이 붙어 반드시 부패한다. 사람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도 몸 안에 효소가 부족하면 부패가 일어난다.
동물성 단백질은 구조가 복잡해서 여간에서는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 속에 머문다. 그때 장에서 유해균을 만나면 썩기 시작한다. 방귀에서 독한 냄새가 나는 것은 장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를 먹고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방귀는 냄새가 더 독하다. 동물성 단백질이 장에서 부패하면 황화수소, 아민 등 맹독성 가스가 생긴다. 사람 죽이는 이 독소는 간으로 들어간다. 간은 부랴부랴 500여 종의 효소를 동원해서 그것을 해독한다. 이때 막대한 양의 효소가 소모된다. 고기를 지글지글 직화로 구워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간이 고기를 소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담즙을 배출해야 하고 필요한데 힘이 난리가 만무한 것이다. 간에서 일하는 해독 효소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미처 해독되지 못한 독소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닌다. 거기서 비극이 시작된다. 이런 일이 오랜 시간 계속 반복되면 결국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혈전이 생겨 심장병, 뇌졸중 등의 치명상을 입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사람 죽이는 부패의 실상이다. 이때 유익균에 의해 만들어진 효소는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 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소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발효 음식을 먹으면 그 자체만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늘어난 유익균과 효소 덕분에 함께 먹은 다른 음식까지 소화가 잘 된다. 어떤 것을 발효시키면 본래 그 속에 있던 독성 물질이 제거된다. 예를 들어 엄나무, 오가피, 헛개나무, 느릅나무 등과 같이 음식이 되지 못하고 약만 되는 것을 그냥 다려 먹으면 독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약초나 한약재를 발효시키면 그 과정에서 균에 의해 독성이나 잔류 중금속이 제거된다. 심지어 독극물의 하나인 보거알도 3년 이상 발효시키면 독성이 제거되어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수용성 항산화제라고 불리는 유기산은 우리 몸이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효소를 포함하고 있다. 유기산과 그 속의 효소는 신체 내에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세포에 유기산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석기시대의 인간은 야생초나 발효된 나무 열매를 먹고 하루에 100mg 이상의 유기산을 섭취했다. 이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유기산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식초는 제조법에 따라 합성식초와 양조식초로 나뉜다. 합성식초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합성초산이 가미되며 양조식초는 곡물과 과일이 자연적으로 초산 발효된 것이다. 합성식초는 순도 90에서 95%인 에틸알코올에 석유에서 추출한 빙초산을 가한 뒤 초산을 발효시키고 맛을 돋기 위해 펩톤, 폴리펩티드, 인산, 칼륨, 마그네슘, 칼슘, 당질 물엿 등을 인공적으로 가미한다. 그리고 특수한 기계를 사용해 단 하루 만에 가공한 것이다. 이러한 합성식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선진국에서는 빙초산을 독극물로 분류해서 식초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한국의 슈퍼마켓에는 아직도 빙초산이 식품으로 진열되어 있으며 소수이긴 하나 농촌 할머니들이 식초를 만들 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합성식초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극약이라 할 수 있다. 빙초산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여러 가지 공해병과 신체 장애의 원인이 된다. 합성식초는 살아있는 유기산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을 갉아먹는다. 현재 가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알코올 양조식초이다. 이것은 고구마나 감자 등의 전분질과 펄프 폐액 등을 알코올 발효시켜 초산균을 섞은 후 초산균에 영향이 되는 질소 함유물이나 무기염을 첨가한 뒤에 다시 발효시킨 것이다. 원료가 에틸알코올이기 때문에 식초의 영양 성분인 유기산, 비타민 U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식초의 종류는 대단히 많다. 각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초는 그 나라에서 많이 제조되는 알코올 음료 및 재배되는 과실류와 깊은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사과 주스를 발효시킨 미국의 사과 식초,
포도주스를 발효시킨 프랑스의 포도식초, 메가즙을 발효시킨 영국과 독일의 메가식초 등이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동북아시아 3국은 쌀, 보리, 옥수수 등으로 만드는 곡물초를 널리 사용해왔다. 한국의 전통 곡물초 중에서도 가장 영양가가 높고 치료 효과가 뛰어난 식초는 바로 누룩으로 만든 천연 현미식초다. 천연 현미식초는 현미로 고두밥을 찌고 그 고두밥에 누룩과 물을 첨가해 식초가 되기까지 발효 과정을 자연 상태 그대로 하여 만든다. 일본에서는 이를 흑초라고 해서 알코올 식초나 과일 식초와는 완전히 구분한다. 천연 현미식초에는 8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쌀의 누룩 곰팡이를 작용시키는 초산균의 알코올을 초로 바꾸는 작용으로 인해 아미노산 이외에 초산,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등이 풍부하다. 천연 현미식초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식초이며 간장 해독과 이뇨에 뛰어난 효능을 나타낸다. 물 한 컵에 꿀 2숟가락, 식초 2~3숟가락 정도를 타서 식후에 마시면 효과가 크다. 천연 식초가 동맥 경화를 막는다. 동물성 지방을 녹이는 식초. 한국인은 대부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서 동물성 지방을 얻는데 이들 동물의 체온은 소가 38에서 39.5도씨, 돼지가 38도씨, 닭이 41.7도씨 등으로 사람보다 높다. 따라서 동물보다 체온이 낮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온 이 동물들의 지방은 잘 녹지 않게 된다. 우리의 장은 잘 녹지 않은 이들의 지방을 어떻게든 녹여서 흡수하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장에 무리가 온다. 그래도 녹질 않으니 결국 장은 간의 구조 신호를 보낸다. 암의 원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발병 포인트는 장에 있다. 장 속 세균의 상태가 조화를 이뤄서 혈액이 더러워지고 각종 염증이 생기며 간에서 완전히 해독되지 못한 독소가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간경변증과 신부전증을 일으킨다. 췌장암을 비롯한 모든 암이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일어난다. 동물성 지방의 과다로 인해 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식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기름이 엉기는 곰탕에 식초를 한 숟가락 타보는 것이다. 곰탕 속 기름은 식초를 넣자 얼마 안 가 기름이 풀려버린다. 우리가 고지방 음식을 먹은 후 습관적으로 식초를 마시면 대장이 지방을 녹이지 못해 무리를 하고 간장이 담즙을 대량으로 방출하며 고통스러워질 일이 없어진다. 직장 생활을 하는 현대인에게 암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흰쌀, 흰 밀가루, 흰 소금, 흰 조미료, 흰 설탕과 같은 식이섬유가 부족한 500식품을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농축된 발암물질이 직장의 점막과 오래 접촉하기 때문이다. 대사 찌꺼기가 쌓인 장은 결코 청결한 곳이 아니다. 발암물질을 신속하게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변비는 집을 팔아서라도 고쳐야 하는 큰 병이다. 발효요소가 들어간 식초를 많이 섭취하면 장 속 젖산균의 활동이 활발해져 고기, 설탕, 알코올, 니코틴으로 인해 늘어났던 장 속의 유해균을 청소하기 시작한다. 통곡물과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도 젖산균의 활동을 돕는다. 장내 미생물은 또 하나의 장기. 장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장 속 세균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장내에는 무수한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장 속 세균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이 좌우될 만큼 장내 미생물은 중요하다. 장내 미생물은 또 하나의 장기인 것이다. 장 속에서 젖산균의 활동은 절대적이다. 식중독을 예로 들면 장 속에 젖산균이 충분히 번식해 있을 때는 조금 썩은 생선을 먹어도 아무 탈이 없다. 콜레라균이나 이질균 등은 젖산균의 살균 작용으로 간단히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생선회를 먹어도 식중독으로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 이 또한 장 속의 젖산균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면역체계의 척도다. 암이나 중풍에도 걸리지 않고 장수하던 노인 중 상당수가 식중독 때문에 일어나는 토사광란으로 죽는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젖산균의 제왕 천연식초.
나이가 들수록 식초,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특히 천연식초의 초상균은 그 자체로 소화효소가 되며 위산의 역할을 대신하고 각종 부패균을 5분 안에 살균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젖산균의 제왕이다. 장 건강은 몸에 맞는 식생활과도 관계가 있다. 서양인은 고기를 많이 먹고 한국인은 된장, 김치를 많이 먹는다. 한국인과 서양인이 가장 다른 점은 식생활인데 이 식생활 체계는 민족의 독자적인 문화나 체질 형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 체계를 벗어난 식생활은 반드시 병과 고통을 일으킨다. 효소를 섭취하여 혹사된 간을 쉬게 하라. 소화와 대사에 필요한 물질을 생성하는 간. 인간의 간세포는 3천억 개쯤 되며 이 세포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300만 건이 넘는 화학 공정을 수행하는 초소형 복합 화학 공업단지를 이룬다. 이처럼 복잡한 간의 기능은 크게 혈당 농도 조절, 단백질 합성, 지방의 합성과 분해, 해독 및 배설 작용으로 나누어진다. 소화 및 대사에 필요한 가진 물질을 간에서 생성하는 것이다.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다.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는 동맥에서 피를 공급받아 정맥으로 내보내는데 간은 예외로 간동맥과 함께 문정맥이라는 장에서부터 연결되는 정맥을 통해서도 혈액이 들어온다. 간동맥으로는 산소가 풍부한 동맥피가 유입되고 문정맥으로는 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을 잔뜩 실은 정맥피가 공급된다. 두 혈관은 간 속에서 점차 가늘어져 실핏줄로 이어진다. 문정맥은 신체가 서 있으면 위로 혈액이 올라가야 하는 구조이므로 서 있을 때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 간이 약한 사람은 물론 건강한 사람도 점심 식사 후 10분에서 30분 정도 눈을 감고 누워 있으면 문정맥의 혈류량이 증가해서 간 건강에 좋다. 간이 안 좋으면 눈이 나빠진다. 사물을 인식 판단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눈은 간으로부터 비타민 A 등의 물질을 공급받는다. 그런데 간이 자신의 세포에 들이닥치는 유독물질을 해독하기 힘겨워지면 눈에 필요한 물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간이 나쁘면 외관상으로도 눈의 흰자위가 누래지고 눈이 광채를 잃는다. 피부가 장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눈은 간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 간 기능이 약화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야맹증이 생기며 불빛 둘레에 무지개 같은 홍윤이 보이는 녹내장이나 눈의 수정체가 회백색으로 흐려져 마침내 실명하게 되는 백내장 등이 발생한다. 눈을 좋게 하는 방법은 비타민, 미네랄 따위를 먹는 것이 아니라 간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질병을 치유하려면 원인을 잡아야 한다. 간 악화의 원인은 위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위와 장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지 못해 에너지 공급이 불충분하면 뇌 건강이 나빠지고 뇌가 나빠지면 자율신경계가 무너진다. 자율신경계가 나쁘면 심장과 신장에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리지 못해 심장은 혈액순환을 더디게 시키고 신장은 혈액을 제대로 투석하지 못한다. 혈액이 더러워지면 간이 안 좋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장은 왜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사실 위와 장에서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은 간이 제 역할을 못해서이기도 하다. 간이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필요한 각종 효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위와 장이 제 역할을 잘못하니 건너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빠지니 위와 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몸의 각 기관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순환고리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발효식품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 다만 부족한 간의 역할은 우리가 식품을 통해 효소를 섭취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간이 나빠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더라도 식품을 통해 효소를 섭취하면 위와 장에서 음식물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위와 장에서 소화가 잘 되면 뇌로 에너지가 잘 전달되어 뇌 건강이 회복되고 자율신경계를 통해 심장과 신장의 명령이 잘 전달되어 혈액은 깨끗해진다. 깨끗해진 혈액은 간이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간을 편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간의 역할을 대신할 효소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
순환고리를 따라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효소, 즉 효소가 잔뜩 들어간 식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다고 느낄 것이다. 간 하나만 연구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몸 전체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전체를 보아야 부분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난치병 환자는 간이 약하다고 한다. 간 건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 더 살 수 있다. 식초는 우리 몸에 아주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암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야 하는데 천연 식초 섭취는 암의 예방 접종과 같다. 식초를 많이 섭취하면 암이 되는 비율이 반으로 줄어들며 특히 신장암과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같은 소화기 암에 효과적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식초 연구가 한스 아돌프 크레부스 박사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mg의 천연 식초를 매일 섭취하면 평균 수명보다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 더 장수 가능하다고 한다. 하루 100mg의 천연 식초면 암을 예방하는 데는 충분하다. 밀 누룩 속 펩티드가 간장을 보호한다. 밀 누룩은 밀을 분쇄해서 누룩 곰팡이를 증식시킨 것이다. 밀을 반죽해서 거기에 누룩균 포자를 넣어 온도를 30도씨 정도로 유지시킨 뒤 20일이 지나면 전통 누룩이 생긴다. 찐 쌀과 밀 누룩, 물에 넣은 그릇에 청주 효모를 증식시켜 일주일 정도 발효시키면 술이 된다. 이것을 보자기에 싸서 누르는데 이때 보자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청주이고 안에 남는 것이 술지개입니다. 천연 식초는 이 청주를 초산 발효시킨 것이다. 식초의 재료가 되는 누룩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펩티드다. 펩티드는 쌀이나 청주효모의 균체 속에 있던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미노산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청주효모 균체는 청주 속에서 자기 소화를 일으키고 균체를 구성한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늘려나간다. 연구 결과 청주에 포함되어 있는 펩티드는 몸의 세포를 강화하고 특히 약한 간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간장 기능이 약한 사람과 알코올 때문에 간장이 지나치게 손상된 사람에게 전통 식초는 권할 만한 식품이다. 옛날부터 조상들도 피로할 때나 술을 마신 후에 식초를 마셨다. 그러나 누룩산이 없는 과일 식초는 간장 해독 기능이 미약하며 빙초산 합성 식초는 오히려 간 기능을 크게 해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영양분 흡수를 돕는다. 식초가 지닌 또 하나의 장점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영양분의 체내 흡수를 돕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촉매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칼슘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섭취하면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물질 중 하나다. 특히 칼슘 부족은 정신질환과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잘 흡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칼슘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식초다. 칼슘은 식초와 같은 산성분에 녹아있는 초산 칼슘 상태일 때 흡수율이 50% 이상 높아진다. 비타민C는 주로 채소나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열에 약하고 불안정하므로 저장법이나 조리법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비타민C는 체내에서 생성되거나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섭취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이처럼 파괴되기 쉽고 다루기 까다로운 비타민C를 가장 잘 보호하고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식초다. 초절임으로 야채를 보존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는다. 식초는 비타민C 등의 야채 성분뿐만 아니라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에 함유된 칼슘, 철분 등 미네랄의 흡수도 촉진한다. 미역 무침을 할 때 식초를 듬뿍 뿌리면 해조류 성분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 좋은 영양소를 몸에 공급한다. 잉여 영양소를 분해해 비만을 막는다.
음식물을 과잉 섭취하면 당분이나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변해 몸에 축적되며 이는 비만과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식초에는 몸속의 영양소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서 과잉 당분이나 글리코겐을 연소시킨다. 또한 식초 속에는 지방 화합물의 합성을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것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작용이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비만을 방지한다. 장을 깨끗하게 한다. 자연계에는 다양한 세균이 존재한다. 공기 중이나 물속, 우리의 손과 몸 안에도 다양한 세균이 산다. 그 중에서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균을 유익균이라 하며 그중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젖산균이다. 젖산균은 요구르트를 비롯한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장 속에 들어온 젖산균은 탄수화물 등의 당을 이용해서 효소와 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을 젖산 발효라 한다. 젖산 발효 작용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큰 효능은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다. 장 안에는 나쁜균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 젖산균은 이러한 나쁜 물질을 해독한다. 천연식초는 그 자체로 소화효소이며 장 기능을 좋게 하는 젖산균의 제왕이다. 장 안의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 세균을 죽여 변비를 예방하며 장 환경을 개선해 변비나 치질 등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장이 깨끗해지면 암은 물론 그 밖의 병원균에도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 전통 발효식품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식초, 김치, 식혜 등이 있고 식품에 따라 젖산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식초의 원료인 누룩균 또한 장 속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누룩균을 이용한 발효식품을 먹으면 장 속에 좋은 균이 많이 살게 되고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혈압을 낮추고 동맥 경화를 예방한다. 고혈압을 크게 나누면 2차성 고혈압과 본태성 고혈압으로 나눌 수 있다. 2차성 고혈압은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병이 있어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신장병, 심장병 등으로 생기는 고혈압이 이에 해당한다. 본태성 고혈압은 혈압이 높아진 특별한 원인이 되는 질환이 없는 것을 말한다. 본태성 고혈압 가운데 거의 반은 유전 요인, 나머지 반은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와 관련이 있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는 일시적으로 혈관을 좁게 만들어 그곳의 혈액 흐름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일을 한다. 즉 혈압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효소다. 전통 식초에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활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본태성 고혈압인 사람들이 식초와 초란으로 젖산균과 칼슘,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성분을 동시에 섭취하면 좋다. 전통 식초는 단순한 음료라기보다는 효과가 높은 건강 음료다. 고혈압인 사람은 물론 건강한 사람도 평소에 식초를 자주 마시면 좋다. 식초는 염분을 배설하는 역할도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 식초를 곁들이면 염분을 억제해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추가적으로 성인병 환자가 음식을 싱겁게 먹을 경우 식초를 넣으면 염분을 조금 첨가해도 싱겁다는 느낌이 덜 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우리 몸에 독소를 내보내고 순환시킨다.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젖산이 발생한다. 보통 젖산은 소변에 섞여서 배설되지만 너무 많이 생기면 배출되지 못하고 조직 속의 단백질과 결합해 근육 경화를 초래한다. 등산을 하거나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픈 것은 젖산이 분비되어 딱딱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인데 이 근육 경화는 어깨 결림, 관절, 요통 등을 일으킨다. 또한 젖산은 혈관과 신경에도 달라붙는다. 그러면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화가 빨리 오고 마음이 불안정해지며 자주 화를 내게 된다. 이때 식초 같은 유기산을 섭취하면 젖산을 인체의 무해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의 피로가 빨리 해소된다. 식초 속 유기산은 우리 몸속에서 살균 해독 작용을 하며 항염증제인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 아미노산, 사과산,
호박산, 주석산 등 60종류에 이르는 다양한 유기산들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인간의 몸에 매우 유익하다. 또한 식초 속 구연산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몸속의 낡은 물질을 남아있지 못하게 한다. 구연산은 유기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산소 이용률을 높여주는 데 필요한 성분 중 하나다. 따라서 식초는 간 기능 저하로 해독되지 않고 몸 안에 쌓이는 각종 유해물질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 술을 마실 때 식초가 들어간 안주를 먹으면 간장에 무리가 덜 가고 숙취를 방지할 수 있다. 식초와 같은 자연의 신맛은 옛날부터 몸에 영향을 좋게 하는 데 쓰였다. 또 공복일 때나 피곤할 때 마시면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동양의학에서 허약 체질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자 할 때는 이 자연의 신맛을 이용했다고 한다. 백혈구의 면역 기능을 높인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적과 싸우기 위해 우리 몸은 림프구라고 불리는 백혈구의 소집량을 내린다. 매일 100mg의 천연 식초를 섭취하면 림프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식초가 바이러스에 대한 항생 물질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식초는 면역 기능에 필요한 항산화제, 글루타티온의 체내 수치를 끌어올린다. 유기산이 약간만 결핍되어도 몸의 면역력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매일 천연 식초를 섭취하면 적혈구의 글루타티온 농도가 50% 증가하며 노인의 백혈구를 생화학적으로 젊게 한다. 70대 노인들이 매일 천연 식초를 100mg 섭취한 결과 젊었을 때와 백혈구 수가 비슷해졌다. 또 식초에는 저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신체의 주요 성분인 아미노산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 몇 종류는 몸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식품을 통해 얻어야 한다. 이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없으면 조직의 보수나 발육이 되지 않는다. 천연 식초에는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위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연 살균, 방부, 해독 작용을 한다. 식초에는 부패균을 없애는 기능이 있다. 소금이나 간장보다 살균력이 뛰어난데 그 중에서도 식중독균, 장티푸스균 등을 죽이는 효과가 높아서 식중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름철 도시락에 식초를 약간 뿌려두면 쉽게 쉬지 않는다. 또 이런 식초의 기능을 활용하여 초밥 등 여러 요리가 개발되기도 했다. 식초는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해주기도 하지만 몸에 침입한 병균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식초에는 무좀 등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백성균을 없애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구강과 소화기관의 유해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구강에 있는 잡균, 즉 잇몸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유해산으로 바꾸는 부패균을 없애 잇몸 질환을 방지한다.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 읽어드렸습니다. 시중에 천연식초 종류가 정말 많죠?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에삽이라고 부르는 사과식초인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먹고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현미식초, 포도식초, 감식초 등 각자가 구하기 쉽고 입맛에 맞는 천연식초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식초로 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